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의 투자 시장에서 갭 몇 퍼센트다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전세가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아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바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해 하셔야지 하고 너무 막 들어가지 말라는 차원에서 오늘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대출 규제가 나왔다고 좀 쳐보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투자자냐 실수요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투자자는 쉽게 못 들어갔을 것이고 실수요자가 들어갔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움츠려드는 모습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당연하게. 자, 그런데 지금 물어보신 질문은 전세 가격이에요. 그럼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전세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위축되어 버렸죠. 그러면 하락장이거나 침체장이거나 또는 위축장이라고 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차피 투자자는 투자 못했을 테니까 실수요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매수는 안 할 것이고 전세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역의 전세 가격은 슬그머니 오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결같이 꾸준히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출 규제하게 되면 그 지역의 전세가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의 인과관계는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대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출 규제를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시장 심리가 아무래도 깜짝이야. 문제가 있구나. 집 사는 거 잠깐 멈출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점차적으로 하락 또는 위축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 현상으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만들어져서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때 그 특정 지역의 전세 가격은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호도가 되게 높아서 막 되게 분양이 많이 만들어졌던 곳들에 입주 물량이 하필이면 그 시점에 막 몰려닥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전세 가격은 더 심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때 이 지역은 역전세난을 맞을 가능성이 높게 될 거고요. 그만큼 전세 가격도 떨어졌으니 매매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결같이 꾸준하게님이 말씀하신 대출 규제를 하면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당구에서 3쿠션처럼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첫 번째고요. 그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만들어질까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 시점에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 싸게 살 수 있는 것 또는 그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된다면 그 시기는 피해서 사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의 투자 시장에서 갭 몇 퍼센트다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 시점에 그 시점에 변수가 터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아마도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차 더욱더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였을 겁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인데 얼마나 올랐네? 그럼 그 옆에 있는 데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니까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투자 패턴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투자 패턴은 점점 사라지면서 입주 물량에 따른 그다음에 그 당시 시장 상황과 심리 상태에 따라서 여기서 나타나는 시장 심리를 통해서 더 싸게 살 수 있고 매도할 때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시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고요. 이제부터는 대출 규제 시작한다? 별로 신경 쓸 거는 아닙니다만 함부로 들어가지는 말라는 얘기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투자방식이 달라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상승장 때의 투자 방법보다는 조금 이제 과거에 썼던 옛날부터 있었던 분들은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방식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시장과 관련돼서 오랜만에 저도 9월 달에 특강을 지금 저도 열려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이후에 향후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포커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YB님인가요? 자, 목동에 용적률 꽉 채운 주상복합 아파트를 장기 실거주용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애가 둘이라 목동 단지는 예산이 불가능합니다. 주상복합은 투자성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나쁜 선택인지 전세가 나은지 말씀을 부탁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한 가지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가 나은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투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목동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는 교육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체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대체 상품을 언제든지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 중에 하나가 투자 수요 또는 일부 진입 실수요가 많은 목동과 같은 경우, 강남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성을 포기한다? 글쎄요. 일단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아파트, 그런 주상복합 같은 것들을 다 과거 시세가 나오거든요. 과거 시세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올랐냐 안 올랐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들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투자성을 포기한 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얼마나 허황된 얘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곳들은요, 언제든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진폭이 오르다가 과도하게 오면 떨어지고요, 다시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오르다가 과도하게 오르면 떨어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진입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입지가 괜찮은 곳에서 투자성을 포기한다는 말 자체는 이거는 단기로 먹겠다는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길게 보시고 그 오랜 기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성이 얼마나 없다 안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세 부분을 자꾸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 그거는 정말 생각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되게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세는 여러분들한테요, 눈앞에 있는 것들은 있는 단기적인 이득이 많아서 유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장기적으로 보라. 지금 같은 경우 분위기가 어쨌든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물량 자체가 줄어들어가고 입주 물량 자체도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줄어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신문기사에 나왔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뭘로 나오느냐? 결국에는 물량이 줄어들어갔다면 또 시장이 굉장히 투자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없어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무슨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들 전세를 살게 되고요. 물량 줄어든데 전세 수요는 늘어가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투자성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고 그렇게 딱딱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질문을 안 하셨겠죠. 그렇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은 포지션이냐? 어차피 못 맞출 거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우상향과 투자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매입을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시점에 전세 잠깐 사는 건 상관없잖아요. 요즘 분위기가 달아온다고 하면 조금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냉정하게 판단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금 부정적으로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거는 내 욕심 아닐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 이렇게 벌 거야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 캐파빌리티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적으니까 그렇게 쓰는 건데 그거보다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길게 보면서 규모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수익, 그다음에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얹었던 그 좋은 내용들, 작지만 좋은 수익, 이것들이 계속 쌓여가게 되면 복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